짧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은혜의 단비. 매주 수요일은 세기로 부천교회 최선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스콧 애덤스는 작은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낙서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다 나는 신문협회에 단체로 배급되는 만화를 그리는 유명한 만화 작가가 될 것이다 라는 글귀를 하루에 15번씩 썼습니다. 비록 그 당시 그의 만화는 신문사들로부터 수도 없이 거절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을 참고 또 참아서 결국 스스로 하루에 15번씩 썼던 글귀를 현실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화 딜버트에 대한 신디게이트 계약, 각종 신문 잡지, 작품에 배급하는 계약에 서명한 후부터 그는 예전의 글귀를 세계 최고의 만화가가 되겠다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하루에 15번씩 썼습니다. 지금 딜버트 만화는 세계 전역에 2,000개 이상 되는 신문에 실리고 있으며 그의 홈페이지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딜버트 캐릭터를 장식되어 있는 커피잔, 컴퓨터 마우스패드, 그리고 탁상 다이어리와 캘린더를 볼 수 있습니다. 애덤스는 꿈의 문장, 그 소망의 문장을 하루에 15번씩 쓰면서 자기의 꿈이라는 그 행복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스토리의 주인공 스콧 애덤스가 기도하는 사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 자체는 매우 탁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의 방법을 응용하여 연필로 하는 기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꿈이라는 행복한 호텔에 매일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사명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줄의 기도문으로 만들어 매일 15번씩 쓰면서 주 안에서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십시오. 1964년 10살 된 한 흑인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한동안 사람들 틈에 섞여 주변을 서성이며 찬찬히 건물의 외관을 살피던 소녀가 갑자기 침묵을 깼습니다. 아빠, 제가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백악관 껍데기만 구경해야 하는 건 제 피부색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두고 보세요. 전 반드시 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구경에 여념이 없던 일행은 결심에 찬 눈빛으로 소리치는 그녀의 모습을 황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25년 후 소녀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던 시기에 그녀는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일주일에 14시간씩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하는 수석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년 후에는 조지 부시 2세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사람들은 콘티가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콘디를 2003년에 인물 20인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미래의 당신 모습을 볼 수 있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현실이 다소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10년, 20년 후 그날에 내가 입고 있을 옷을 보고 본인이 일하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확인해 보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주 즐겁게 그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에만 푹 빠져 있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즐겁게 하는 그 일은 이제 시작된 것으로 믿고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